소비가 활성화되면 상권이 발달할 거고, 상권이 발달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지가가 올라가고, 지가가 올라가면 결국 우리 집값이 올라간다. 140세대를 추첨제로 뽑는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집 걱정 함께 드리는 치매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고덕 국제신도시에 있는 호반 서밋 3차라는 단지를 알아볼 건데요. 제가 썸네일에서 여기를 수원의 영통처럼 될 곳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삼성 효과를 톡톡히 받고 있는 평택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지역에 교육을 담당할 곳이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곳에 아파트를 잡아두시면 아주 오랫동안 효자 노릇을 할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여기를 크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전국 청약이에요, 전국 청약. 아파텔이 아니고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래서 추천 물량도 70%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민간 분양 아파트도 사전 청약을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에서 진행되는 사전 청약 중에서 1차로 발표된 사전 청약 공급 계획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단지가 발표됐는데 그중에 요 단지, 오늘 말씀드릴 단지가 여기인데요. 제가 서두에 미리 사전 청약이라고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 사전 청약이라고만 말씀드리면 관심을 바로 안 가져 버리시더라고요. 사전 청약도 입주가 빨리 가능한 게 있고 늘어지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빠른 것들만 선별해 가지고 당첨이 되면 그만일 텐데 이게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얘네들은요, 사전 청약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토지 사용 시기와 계획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보는 평택 고덕이라는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가 호반 서밋이잖아요. 호반 서밋에서 이 땅을 샀겠죠. 그럼 이 땅의 건설을 시작해서 이게 준공이 될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있을 텐데 이렇게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지금 시점은 여기지만 얘는 사전 청약을 안 했더라도 이때부터 건설을 시작하는 거고 사전 청약을 했더라도 이때부터 건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준공 시기는 똑같은 거죠. 근데 어차피 준공 시기는 똑같은데 사전 청약을 안 했더라면 본 청약을 요때 할 거를 미리 땡겨서 요 시기에 사전 청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현재 이 시점에서 당첨이 불가능한 누군가에게는 요걸 미리 땡겨서 당첨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한다고 늦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미래에 계획되어 있는 걸 갖다가 하는 건데 이거를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제가 많이 설명드렸는데 계속 헷갈려 하셔가지고 이게 다 이해가 안 가시면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사전 청약을 하는 게 전부 다 불리한 건 아니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고 입주 시기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사전 청약은 느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전 청약 시점부터 본 청약 할 때까지 요 사이에 요 예정된 분양 가격이 예기치 못하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요게 문제인 거지. 이미 뒤에 계획을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욕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단지는요, 이렇게 많이 계획된 민간 분양 사전 청약 물량 중에서 요거예요, 요거. 여기 청약홈은 다 아시죠,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여기에 민간 사전 청약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민간 사전 청약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분양 정보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 되겠죠. 요 중에서 오늘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의 A-49블록 호반 서밋 3차 요걸 볼 건데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고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입지를 보면 여기가 고덕 국제신도시고 지도부터 봐야겠구나. 자, 오늘은 지도를 좀 크게 봐야겠네요. 여기가 서울이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면 수원이 있고요. 오산이 있고 이쯤이 동탄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 아래 평택, 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고덕 국제신도시가 있어요. 제가 전체적인 입지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지대역 자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여기를 알아볼게요. 여기가 고덕 국제신도시, 여기가 삼성. 다 아시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 굵직한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중심 상업지구고요. 고덕의 중심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는 단지는 요쪽에 있는 건데, 요걸로 볼게요. 오늘 보는 단지는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가 에듀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성이랑 거대한 일자리에 다니시는 삼성 임직원분들과 주변에 협력 업체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평택 전체적인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요곳이 될 거다, 여기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보면 요 고덕에서 위로 올라가면 수원사업장도 있죠. 이렇게 수원사업장을 한번 가보면, 자, 수원에는 이렇게 수원사업장이 있고요. 요쪽에 이렇게 영통 학군이 생겼듯이 이제 요런 기능을 고덕에서는 여기가 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가 우리 고덕 신도시에, 그리고 나아가서 평택 전체의 최고의 학군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단지는 여기 있는 거죠. 오늘 보는 단지가 요 3차다. 근데 주변에 학교 용지가 있는 곳들에는 주변에 대부분 학원가들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특별한 학군지가 생길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여기는 국제학교가 들어올 계획이 있어요. 26년 개교를 목표로 국제학교 설립 계획이 있는데요. 시와 LH 평택 도시공사는 공동주택 개발 이익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 자, 따라서 고덕 국제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26년 국제학교가 개교할 전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국제학교 하면 떠오르는 데가 있죠. 제주가 있을 테고, 많은 분들은 송도에 있는 체드윅 국제학교를 떠오르시겠죠. 여기가 체드윅 국제학교 홈페이지인데요. 이렇게 국제학교를 입학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입학해서 공부하시면 더 좋겠지만, 우리 국제학교가 있다는 거는 국제학교를 주변으로 주변에 그에 따른 양질의 학원가들이 형성이 될 거고요. 우리 부모들은 아무래도 저 같아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양질의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한 번씩은 하시잖아요.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원어민 선생님들이 많이 포진돼 계실 거고, 이분들이 이 학원가들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양질의 교육을 해 주실 거고, 누구나 이런 걸 원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요게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시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고덕에는 또 요게 있잖아요, 요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평택에는 어마어마한 삼성 반도체 공장이 지금 가동 중에 있죠. 근데 여기 또 호재가 하나 추가되네. 요건데요. 삼성 평택에 53층 반도체 컨트롤 타워를 짓는다. R&D 지원 인력 등 7천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향후 6개 생산 라인까지 완공되는 글로벌 최대 기지의 로드맵이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평택시의 대표적인 마천루 랜드마크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요. 이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삼성 팹 공장이 1기, 2기, 3기, 4기, 그리고 5기, 6기까지 이렇게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에 요렇게 53층의 컨트롤 타워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7,000명 규모의 임직원들이 들어오는 거고, 요게 또 R&D 센터이기 때문에 R&D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뭐죠? 고연봉.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오신다는 거는 요 자체로도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만, 결국에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인구 유입인 거죠. 인구 유입. 결국 다들 일자리를 하는 이유가, 일자리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인구 유입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 주변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기고, 그것도 고연봉 일자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협력 업체들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드니까 당연히 소비가 활성화될 거고, 소비가 활성화되면 상권이 발달할 거고, 상권이 발달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지가가 올라가고, 지가가 올라가면 결국 우리 집값이 올라간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몰리잖아요. 이분들이 자녀 교육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나겠지만, 요런 신도시에서 학군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점한다면 두고두고 효자 노릇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청약을 추천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 단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는 단지는 여기고요. 여기는 학교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네요. 옆으로는 공원이 있고요. 수변 공원도 있고요. 여기서 셔틀이 돌아주겠지만 기분 내키는 나는 공원 따라 이렇게 걸어서 출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못 걸어요. 저는 못 걷지만 또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걸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또 BRT가 들어오죠. 이 BRT는 나중에 미래에 이렇게 삼성을 가로질러서 지제역까지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요건 일단 먼 미래니까 일단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지도에서 다시 보면요. 요 자리잖아요, 여기. 여기 지금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는 옆에가 초등학교, 그 옆에가 중학교, 그 옆에가 고등학교인데 초, 중, 고까지 다 해결되는, 여기서 만약에 10년 이상을 살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엄마들 그냥 다 친구야, 다 친구. 여기서 살면 여기 위에 가서 나쁜 짓 못해요. 소문 다 나. 농담같이 말씀드렸지만 전 이런 데 되게 좋아해요. 이 면학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면학 분위기. 어떤 좋은 학원가가 생기면요. 물론 이 안에 강사님들이 훌륭하거나 뭐 학원 자체의 커리큘럼이 너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이런 곳에 몰리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모이는 분위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면학 분위기가 여기서는 아마 잘 형성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자녀가 없어서 이런 생각을 못 해보셨다.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집 주변에 학교가 있고 좋은 학원가가 있다는 거는 이 자체만으로 집값을 막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이렇지는 않는데, 부동산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만 본다 그러면 일단 전세가가 안정이 될 거고요. 수요가 꾸준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시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부동산이 혹시 폭락이 온다 그래도 일자리 옆에 학군지는 그냥 가장 마지막에 파는 곳이 될 거다. 자,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홈페이지고요. 여기서 보면 사전 청약 안내도 보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규모를 좀 볼까요? 84 ABC 100 타입까지 있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강추드리는 타입은 여기. 일단 추첨제가 많아서고요. 학군지 옆에 대형 평수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사전 청약 세대수는 이렇게 되고요. 추정 분양 가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가 75, 추첨제가 25%가 적용되고, 여기 100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가 30%, 추첨제가 70%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공급이 총 200세대인데 이 200세대 중에서 140세대를 추첨제로 뽑는다. 그것도 평택시 당해 30%, 경기도 20%, 전국적으로 50%를 뽑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세종처럼요. 특별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전국에 계신 분들도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지방 어디에 살아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제주에 살아도, 대전에 살아도, 광주에 살아도, 부산에 살아도 여기에 청약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지금 사전 청약이라서 늘어진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제가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 전국 청약이라 그러면 추첨제를 70개나 가져가게 되죠. 반이니까 반. 이것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택시 분들을 먼저 뽑고 탈락되신 분들은 경기도에서 경쟁하고 여기서 다 탈락하신 분들이 합쳐지셔서 여기서 경쟁하는 거죠. 그리고 요 물량들 중에서는요 75%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주택자들에게 먼저 배정을 하고요. 여기서 탈락된 무주택자들과 1주택자들이 합쳐지셔서 요 17개를 가지고 경쟁을 하시는 거죠. 자, 어차피 내가 지금 1주택을 갖고 계신데 지금 제가 추천하는 요 단지보다 입지가 낮다고 생각하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지금 여기를 들어오셔도 돼요. 아마 지금 소유하고 계신 집도 어느 정도는 올라 있을 텐데 그 차익을 일단 확정 짓고 여기로 갈아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요 표 잘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요 추첨제에 해당하는 물량 요거 잘 확인해 보셔서 당첨되셨으면 좋겠다, 저는. 자, 요게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지금 여기 입주 예정 시기가 24년 7월로 예정이 돼 있어요.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어디 단지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지금 추정하고 있는 입주 예정 시기가 24년 7월인데 요걸 지금 사전 청약이라고 걸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추정 본 청약 시기는 23년 4월로 예정돼 있죠. 요게 문제죠, 요게.
그러니까 지금이 22년이라고 치고 23년 4월이면 거의 2년 후인데 2년 후에 가격을 얼마나 올릴까? 저는 이건 여기는 제가 일단 장담은 못 하겠어요. 요거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도 일단 저라면 해야 되는 입지라고 생각하고요. 자, 유의사항 중요한 부분이죠. 민간에서 사전 청약 방식으로 사전 당첨자를 선정하는 민간 사전 청약 아파트로 민간 사전 청약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추정 분양 가격, 추정 본 청약 시기, 그리고 입주 예정일은 향후 본 청약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셔야 될 게 민간 사전 청약은 여기에 당첨이 되시면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게 돼요. 근데 여기는 포기할 수도 있다. 포기하면 다른 청약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하면 다른 청약은 도전할 수 없다. 반면에 공공분양 사전 청약은요,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게 아니다. 일단 본 청약 전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요게 다른 점이죠. 요게 사전 청약 모집 공고일은 11월 30이고요. 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요,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 이분이 물량의 30%를 먼저 가져가시고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이 물량의 20%를 가져가시고, 요거 50%는 전국 거주자다. 전국 거주자. 요게 잘 나와 있는 표가 요거네요. 요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12월 13일, 일반 공급 1순위는 12월 14일. 그러니까 특별 공급에 청약하시는 분들도 여기 두 개 다 청약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개는 중복 가능한 거니까. 예를 들면 내가 특별 공급은 84B 타입을 넣고 일반 공급은 요 100 타입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추첨제 물량을 노려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금이 좀 문제인데 자금만 되신다 그러면 요게 더 현명한 판단이 되겠죠. 당첨자 발표는 12월 22일이고 서류 제출은 요날 하고 사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나 봐요. 요것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문자로 계속 안내를 해 줄 거예요. 요 사전 공급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는 건지 저도 궁금한데 혹시 당첨되신 분들 계시면 나중에 오셔서 댓글로 요 과정 한번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24년 7월에 입주가 예정돼 있는 거다. 자, 평면도를 간단하게 보시면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4베이에 방이 4개. 우리가 선호하는 평면으로 잘 나왔고요. B타입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베이에 방이 하나, 둘, 세 개에다가 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드레스룸은 따로 있고 여기도 잘 나왔죠. 그리고 C타입으로 보면 C타입도 4베이에 방이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어디 갔어? 방 하나 어디 갔어? 방. 얘는 있는데 얘는 없고 여기 그럼 경쟁률이 조금 낮을래나? 그리고 100 타입은 보면 널찍하죠. 평면도들이 다 잘 나와서 뭐 굳이 더 말씀드릴 게 없어. 요 창문들이 여기는 없는 건가? 근데 여기는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창문이 여긴 있고 여기도 있는데 C 타입만 창문이 없네요.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단지 배치도까지만 보고 마무리 할게요. 이 100 타입을 여기다 이렇게 모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모았네요. 요걸 여기서 보면 여기가 대박이다. 그쵸? 여기니까 여기 걸리시면 학교 옥상을 넘어서서 잘하면 이렇게 수변 공원 뷰까지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당첨되셨으면 좋겠고 여기를 이렇게 나누면 이 정도네요. 이 정도. 그럼 여기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조용하게 단지 뷰.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일단 고민 한번 잘 해보시고요. 사전 청약이라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결정하셨다 그러면 꼭 도전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당첨되셨으면 좋겠다. 응원할게요.